주차가 예를 들어 한 대인데 이중 주차인데 폭까지 좁아. 차 세우고 싶어요? 안 세우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괜찮다고 막 얘기를 해. 안 괜찮아. 반갑습니다. 황소장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뭐냐면요. 요즘에 강남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뭐냐면은 요즘에 이런 것들이 점점 나와. 뭐가 나오냐면 땅의 평당 가격이 낮은 것들. 낮은 게 왜 나오죠? 그 나오는 이유가 있어.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강남에 있는 모든 땅은 상업지냐 준주거냐 뭐 2종이냐 1종이냐 어쩌고저쩌고 다 나뉘어져 있어요. 왜? 용도에 맞게 쓰라고. 도시 계획상에 따라서 이 땅의 용도를 정해놓은 거잖아. 근데 최근 2,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게 중구난방인 상황이 있었어요. 원래 상업지에 상업용 짓고 준주거지에 뭐 근생건물 짓고 그 뒤에는 주거지 이런 것들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근생 내지는 상권 이런 데에다 사무실 짓는 원래 그 섹션이라고 치면 이 안으로 파고 들어간 거예요. 사무실 건물이요? 그렇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필요에 의해서 들어간 거, 그게 수요와 공급이 맞춰져서 들어갔다면 상관이 없어. 근데 그게 아니라 돈이 된다고 하니까 파고 들어간 거야. 상업용, 준주거, 주거인데 주거 안쪽으로 이제 돈이 된다고 하니까 막 공급을 해놓은 거야. 그럼 이러면서 뭔 일이 벌어졌냐면, 자, 원래 상업지의 평당 가격 뭐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칠게. 준주거 뭐 아니면 근생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의 가격이 뭐 한 8, 주거는 뭐 예를 들어서 5, 수익률이 다를 거니까 이렇게 가격이 나눠져 있어. 그 선이 존재했단 말이지. 근데 선이 무너진 거야. 주거지가 비싸진 거예요? 그렇지.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이 왔냐면, 생선이라고 치면 회를 뜰 수 있는 생선이 있고 구이나 찜을 할 수 있는 생선이 있잖아. 그치? 왜냐면 이게 신선도가 더 좋으니까 더 비쌀 거 아니야. 이건 신선도가 좀 떨어지니까 구이나 찜을 해서 문제없게 먹는 거잖아. 근데 구이나 찜을 할 생선을 회값을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회를 떠먹는 거야. 그럼 누군가 배탈이 나겠지. 그렇죠. 지금 배탈 나고 있는 상황이야. 왜? 이런 걸 갖고 회를 떠먹었으니까. 근데 물론 그거 먹고 탈 안 나는 사람도 있어. 그건 마찬가지로 찜이나 탕 구이용인데 이걸로 회를 떠먹어서 문제가 없는 위치들도 있단 말이야. 그 위치들은 그래도 될 위치라는 거야. 근데 무차별적으로 회를 떴어. 그 얘기인즉슨 앞으로 탈이 나거나 현재 탈 난 상태인 거야. 근데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내놓고 얘기하지 못하지? 왜 내놓고 뭐 얘기 못해? 그 얘기를 하면 자기 건물 가치가 떨어지니까. 근데 지금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는 나는 알고 있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 이쪽 업계에 있는 사람들. 그렇지만 그 얘기를 못해. 왜? 얘기해서 본인이 득될 게 없으니까. 경기가 좋을 때도, 부동산이 막 붐이 있을 때도 나는 그런 자리는 안 했어. 내 기준을 벗어나는 위치를 선정해 본 적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어찌됐건 지금 아까 말한 여기에 10, 여기 8, 여기 5 이거였는데 이 경기가 무너져 버렸단 말이야. 왜? 이 생선도 구이용인데 회를 뜨는 용이야 하면서 가격이 막 올라갔어. 근데 원래 이건 안 맞았단 말이지. 근데 지금도 무지성으로 그런 데가 괜찮다고 막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런 분들의 연락을 내가 받게 되지. 지금 어떻게 해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아니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미 한 분들은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근데 내가 오늘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기가 5였는데 7이 됐다고 했잖아. 가끔 8이 되기도 하고, 주거지에 7, 8까지 막 올라갔던 가격들이 6, 7로 떨어진 것들이 매물이 나와.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첫 번째 뭐냐, 이 안쪽에 갖고 있던 분들 중에 팔라고 연락받은 분들이 대부분이야. 99.99%야. 부동산들에서 전수조사 다 해가지고 연락처 등기부 다 떼가지고 다 연락을 했으니까. 근데 그 분들 중에 이거 더 올라가겠는데 하면서 계속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거든. 이제 그 가격을 못 받는다 라는 게 첫 번째야. 이전에 예를 들어서 1년 전만 해는 무지성이었어. 그냥 사람들이 강남에 하면 무조건 다 돼 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아니라는 거를 사람들도 알게 됐고, 저건 아닌 것 같아 라는 상황이 온단 말이야. 그럼 지금 그런 것들의 가격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중이야. 일부는 돌아갔고, 그것들을 가지고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겠지. 이거 겁나 싸다, 해야 된다. 위치 뭐 물론 좀 빠지지만 가격이 너무 싸다,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하면 안 됩니다. 왜? 찜탕용의 생선을 가지고 회를 또 뜬다? 그건 멍청한 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거기에는 주거를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첫 번째 이유,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위치, 안 좋은 위치, 주거밖에 안 되는 위치에 최고가를 받으려고 더더더더 기다렸던 분들, 이제 더 이상 그 가격으로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경계선이라는 거를 점점 사람들이 느낄 겁니다. 지금 지어놓고 곤란한 분들,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있으실 거예요. 이 경계선을 넘어가지 못하는 것들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지성으로 강남에 무조건 건물을 사면 돈을 막 번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는 이제 더 이상은 통하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변별력이 있게 될 곳 안 될 곳을 판단하는 기준을 본인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제가 판단하는 기준을 제가 써놨는데, 이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 영상에서 얘기해드리려고 하는 거고, 저는 이런 것들을 쓰지 않아도 가서 보면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거 뭐 때문에 느끼는 거지? 하면서 정리를 한 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 지하철역이에요. 지하철역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당연하지만 제가 지금 말하는 요건 중에 몇 개가 포함되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자, 4억을 쓰려면, 근생 건물을 하려면 지하철역 블럭이 돼야 돼요. 일단은 강남에서 지하철역 블럭이 아닌 곳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4억을 한다? 잘 생각해보세요. 이 요건 중에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거나 뭐 대부분이 해당되지 않으면 그거는 하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 블럭이 지하철역 하나는 끼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물론 지하철역도 2호선이냐 3호선이냐 분당선이냐 신분당선이냐 7호선 9호선 따라 달라요. 그거는 본인이 판단해보세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려고 하는 그 건물의 바로 옆 건물들이 뭐냐, 다가구냐 다세대냐 근생 건물이냐를 따져봐야 돼요. 앞뒤 좌우로 3개에서 5개가 뭐로 이루어졌는지 보세요. 근데 그게 다 주택이다. 그러면 외딴 섬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 지역이 이 블럭은 진짜 끝내주는 블럭이야 그러더라도 다 그렇게 둘러싸여 있으면 그건 바보예요. 주변이 막 바뀌고 있는 중이라 그럼 얘기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주위가 다 그런 식이야. 다세대 다가구밖에 없어. 근데 나 혼자야. 그거는 바보되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그 건물의 위치가 도로를 몇 미터짜리를 끼고 있는지 보세요. 3미터인지 4미터인지 5미터인지 6미터인지. 이건 뭐 상식적으로 좁을수록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넓을수록 좋겠죠? 그거와 또 봐야 돼요. 제가 말하는 이 여러 가지 요건들을 표를 만들어서 써서 OX를 쳐보세요.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입지가 X가 많다,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하려고 하는 그 건물 위치에 가장 가까운 판매 시설이 뭔지 보세요. 생활 지원 시설인지 상업용 사무용 지원 시설인지 보세요. 세탁소, 미용실, 네일샵 이런 게 가깝다. 이거는 생활 지원 시설이라고 보는 게 맞죠? 근데 예를 들어서 편의점, 문구점 내지는 뭐 식당들 중에도 직장인 상대 식당 뭐 이런 것들이 많다. 그러면 이제 사무 상업용 지원 시설이겠죠? 그럼 전자냐 후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이게 다섯 번째는 이제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영향을 미칩니다. 뭐냐면 층당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세요. 이거는 사실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왜 애매하다고 하냐면, 적은 금액으로 강남 빌딩을, 강남 건물을 접근하다 보면 대지가 넓은 것, 땅이 큰 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땅이 넓으려면 완전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고, 앞으로 많이 나오려면 땅이 작아버리고, 그러면 층당 면적이 그거보다 훨씬 반에 반 뭐 위로 올라가면 더 작을 테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과연 누가 임대를 쓸까 생각해 봐야 돼요. 층당 면적이 너무 작아버리면 그 임대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층당 면적이 너무 작으면 임대료도 제대로 못 받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밥 한 공기에 1,000원이에요. 근데 밥 한 숟갈 얼마에 팔아? 이거 한 끼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한 숟갈 누가 사?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작아버리면 그 임대 나가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층당 면적 반드시 봐야 돼요. 2층 3층은 면적이 괜찮은데 4층 5층이 적어진다? 완전히 뭐 10평 미만이다? 그 누가 들어와요? 건물 팔아먹을 것만 생각하고 얼마 남을 것만 생각하면은 이 쓰는 사람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핑크빛 미래, 야 이거 몇십억 번데, 하기만 하면 몇억 번데 이런단 말이에요. 자, 이쯤에서 지금 현재 건물 짓고 있는 분 중에 이 상황에 있는 분들 불안하시죠? 정말 죄송하지만 그 불안한 미래가 현실이 될 거예요. 왜? 내가 이익에만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쓰는 사람이 적절한지 안 한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하고 있는 요건들이 쓰는 사람 기준이에요. 내가 얼마 먹겠다의 기준이 아니고요. 이거 반드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뭐냐면, 인근 건물, 가까이 있는 건물들 3층 이상의 임대 상황을 보셔야 돼요. 어떤 지역은 이렇단 말이에요. 1층, 2층까지, 지하 1층, 2층까지는 상업시설이 들어오는데 위층으로는 다 주택인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 1층, 2층은 괜찮으니까 위층은, 위로는 사무실에도 수요가 있겠지? 없습니다. 왜? 거기는 원래 그런 지역인 거예요. 그렇게 형성이 돼야 임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지하층 1층, 2층까지 리테일이 들어오거나 사무실이 들어오는데 위에까지 사무실하면 건물 주인으로서는 더 좋겠죠. 임대료 더 받을 수 있으니까, 때에 따라서는. 근데 왜 주거로 했을까요? 거기 그런 수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근데 거기다 사무실을 지어놓으면 야 여기는 없어서 사람들이 안 들어온 거야. 내가 지어놓으면 사무실인데 들어오겠지. 안 들어와요. 근데 그런 데다가 그걸 한다? 남들이 다 안 되니까 내가 해도 된다. 뭐 이런 뭐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는 건 뭐 좋을 수 있겠지만 해본 피보입니다. 그런 위치를 그냥 낙관으로 생각해서 한다? 그럼 그거는 안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번째, 8번째는 제가 그냥 뭉뚱그려서 좀 얘기를 해드릴 텐데 7번째는 뭐냐면 주차 대수예요. 뭐냐면 건물이 너무너무 멋있어요. 좋아요. 근데 주차 대수 물론 법정을 다 맞췄겠죠. 근데 주차 대수랑 중요한 거 주차 면적 크기 가로폭 건물을 지어놨는데 주차하기가 겁나 빡세. 폭이 좁아. 그러면 그 건물 통으로 쓰거나 임대 들어간 사람이 거기 주차하기 좋을까요? 건물 통으로 쓰는 사람이 경차 탈까요? 그거 아니죠. 중형차 이상 탈 거예요. 중형차 이상 한번 대보세요. 불편하면 들어오는 사람도 불편한 거예요. 나는 불편하지만 얘는 괜찮을 거야. 그런 이기적인 생각 갖다 버려야겠죠. 네, 나도 좋아야 쟤도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차가 돼 있는데 앞뒤 주차가 좋겠어요? 옆으로 넓은 게 좋겠죠, 그렇죠? 그럼 두 가지 상황 중에는 옆으로 넓은 거를 선택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차가 예를 들어 한 대인데 이중 주차인데 폭까지 좁아. 차 세우고 싶어요? 안 세우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법정이면 됐고 또 누군가가 괜찮다고 막 얘기를 해. 안 괜찮아. 그리고 이제 뭐 사무실이 너무 언덕에 있다거나 근데 언덕에 있어서 이점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언덕이다 뭐 이러면은 다닌 사람이 불편하겠죠. 누가? 직원들이 불편할 거예요. 대표는 뭐 차 타고 다니까 상관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머리가 좀 열려있는 대표라면 직원들 출퇴근도 생각합니다. 여름에 덥겠구나, 겨울에 미끄러지겠구나 이런 생각 하겠죠. 그러면 그런 위치는 빼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한 지금 8가지 요건을 표로 만들어 보세요. 내가 보고 있는 위치가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이 그냥 바로 쓸 거예요. 근데 그게 X가 더 많다? 근데 그걸 누가 막 좋다고 한다?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건을 분명히 보시고 이게 횟감인지 찜이나 구이용인지 판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접근을 한다? 뭐 배탈 나는 거죠. 네, 그 부분 반드시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입지를 볼 때 기준을 세워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요건에서도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보면은 이거는 맞다 틀리다 알지만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런 요건이라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이제서야 이 얘기를 해줘? 너 옛날에 얘기해 줄 수도 있었잖아. 얘기하면 뭐냐면 이런 정도로 엉망진창을 할 줄 몰랐어요. 어느 정도 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 선이 지금 완전 다 막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더 큰 피해가 있기 전에 냉정하게 한번 기준을 세우고 판단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공사 중인 매물들이 많이 나오던데요, 요즘에? 그치.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공사 중인데 내놨다. 그 부지를 사서 공사하는 사람은 왜 했을까요? 팔아먹으려고. 근데 왜 내놨을까요? 이거 다 지어서 그만큼 못 남겠구나 판단이 쓴 거죠. 그러니까 내놓는 거예요. 내지는 이거 끝까지 하는데 어려움이 생겼다 뭐 이런 거죠.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야지 그냥 무지성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물론 뭐 운 좋은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막 이런 시기에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뭐 득을 봤다 이런 분들 나와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얼마를 벌었다 뭐 이러니 지금 안 됩니다. 강남에서 10년 넘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거 된다고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오겠죠, 지금보다. 근데 제가 왜 안 된다고 해요? 그게 사실이니까. 이 뒤에 제가 지금 공사 일정표 쫙 있지만 공사를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직접 가서 하고 있고 이전 영상들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저한테 더 득이 되겠지만 득 유무를 떠나서 맞고 틀리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하고 있는 분들은 얘기 들어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지금 뭔가를 하려는 분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얘기입니다. 때문에 냉정하게 판단해야 돼요. 건물을 그냥 내가 얼마를 벌기 위해서 접근한다가 아니라 저 건물은 내가 정말 쭉 갖고 가고 싶어. 난 정말 오래 갖고 있고 싶어. 건물은 노후돼서 철거하더라도 신축해서 계속 갖고 있고 싶은 자리야.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뭔가를 팔기 위해서 산다? 그냥 전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거를 원해서 오시는 분이라면은 뭐 안 오시는 게 맞다고 보고 나는 쭉 갖고 가고 싶다. 내가 대를 물려서 갖고 가고 싶다. 그런 분들이라면 저를 만나서 득이 될 만한 얘기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쉽게 돈 버는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